개장 전 74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장 특징 헤드라인으로 체크해봐야겠죠. 미국 엔비디아 H20 반도체 중국 판매 승인 재개, 애플 폴더블 아이폰 내년 출시입니다. 자, 어제 오랜만에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두드러졌던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총 1위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볼까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더해 미국 특허 등록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금지된 중국 수출용 AI 칩 H20이 다시 수출 승인을 받았다는 젠스낭 CEO의 발언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솔루션이 내년 출시될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탑재될 거란 기대감 속에 강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이 두 가지 내용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H20 반도체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니 수출 재개는 삼성전자의 수혜라는 내러티브가 주가 강세에 영향을 줬죠.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HBM 탑재로 직수혜가 맞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BNK투자증권은요, H20 수출 재개와 관련해 SK하이닉스의 수혜라고 봤습니다. KB증권의 리포트를 체크해보면 더 자세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지난 4월 H20 수출 규제 당시의 코멘트입니다. 자, 엔비디아 올해 1월부터 성능이 개선된 H20 신제품 H20E를 출하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H20에는 삼성전자의 HBM3가 탑재, 신제품 H20E에는 5세대인 HBM3E가 탑재되며 이는 경쟁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결국 수출 재개가 되는 품목이 H20인지 비교적 신제품, 즉 개선된 H20E인지에 따라 직접 수혜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MD도 유사한 수출 규제를 받았던 중국 수출용 칩인 MI380의 중국 수출 재개가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삼성전자 HBM3가 들어가는 만큼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디테일은 계속해서 확인해야겠으나 엔비디아의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건 일단 메모리 업계 전반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풀이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애플 공급망과 관련해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홍콩 템펑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 어제 자신의 X와 홈페이지에 애플이 2026년 하반기 출시된 폴더블 아이폰의 안정적인 양산을 위해 자체 디자인이 아닌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름 방지 솔루션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에 주요 힌지 공급 업체인 파이넴텍의 수혜가 가장 예상이 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요, 삼성전자의 긍정적 또 눌려 있었던 스마트폰 부품주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죠. 자, 앞서 살펴본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어제 강했던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텍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소위 소외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입니다. 뉴스에 소외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시기, 이런 흐름이 계속되는지도 앞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무버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짚어본 소식 속에 미국에서 반도체주 전반은 강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170달러에서 거래를 마쳤죠. 이미 어제 우리 시장이 진행이 되는 동안 170달러까지 엔비디아가 상승했던 바라 얼마나 우리 반도체주들이 오늘장 추가로 상승해 줄지는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해서 어제 메타의 발표에 더해 구글과 코어비브가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 이런 가운데 소위 미국 코인 3법, 가상자산 3법으로 불렸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하원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 크립토위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간밤 하원에서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그리고 반 CBDC법이 하원 절차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볼까요? 자, 절차 표결은 본회의 상정을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만나며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세 가지 법안을 일종의 패키지처럼 통과시키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 셋 중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정립이 담긴 지니어스법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른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향하게 되죠. 즉 절차상 CBDC 금지법과 앞서 짚어본 지니어스법이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인 겁니다.
자, 절차 표결 부결에 비트코인은 11만 6,500달러까지 하락, 그리고 미국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재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였으나 이는 취소, 일단 방향성을 정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올 뉴스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큰 틀로 돌아와서요. 간밤 미국의 6월 CPI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으나 세부 품목으로 들어가 보면 관세로 인한 가격 전가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관세 위협에는 익숙해진 시장이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는 아직입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만큼 오늘 우리 시장 투자 심리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금리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그럼 업체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메인마켓 이후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오늘장 시작하기 전 애프터마켓 마감 시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건설 관련 종목들이 성적이 좋았습니다. 어제 건설 경기 반등이 본격화할 거란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줄줄이 나왔었죠. 일단 DLENC 인천 미추홀구에 5,500억 원 규모의 건설 수주를 알리면서 5% 가까이 오르며 가장 선두를 달려줬고요. DLENC를 품고 있는 DL이 역시 뒤를 이었습니다. 3.97%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침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왔던 GS건설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GS도 상승했습니다. 2.81%. 전젤건설 로봇은 주당 689억 원의 현금 배당 결정 소식에 에코스틸을 흡수합병한다는 소식까지 알렸죠. 2.95%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하이닉스가 메인마켓에선 29만 8,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 5,000원 오르면서 30만 닉스 보여준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소식이 많은 코스피 시장이었는데요. 이번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래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죠. 8.57%. 잠시 뒤 특징주에서 어떤 스토리 있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프로텍도 3.28% 올랐습니다. 또한 앞서 들으셨던 애플의 폴더드폰 출시 소식 애프터마켓에서도 반영됐습니다. 폴더드폰 관련주인 덕산 네오로스 3.5%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는 엔비디아와 애플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보여줬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럼 특징주로 보시면서 오늘 장도 준비해 보실까요? 애프터마켓 코스피 종목에서는 DLENC가 특징적인데요. 어제는 꽤 큰 규모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소식을 알렸습니다. 5,498억 원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지하철 1호선 재물포역 인근에 지하 4층에서 지사 49층 13개 동의 규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고요. 매출액의 6.61%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요즘 DLENC가 잘하는 분야가 또 있는데요. 바로 플랜트 공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모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터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에틸렌 공장을 모듈 공법으로 짓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도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석유화학 플랜트를 조성하는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에 DLENC가 참여하면서 모듈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국내외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집도 잘 짓고 공장도 잘 짓는 DLENC,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는 미래 반도체입니다. 상승률부터 보실까요? 정규장에선 7% 급등, 애프터마켓에선 8.57% 상승했습니다. 앞에서 브리핑에서 알려드렸듯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칩을 판매할 거란 기대감에 HBM3를 공급하는 삼성전자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D램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유통을 돕는 미래 반도체가 애프터마켓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래 반도체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HBM, DDR 등 삼성전자 반도체 D램 시리즈가 자신 있게 게시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제 같은 삼성전자의 호조 소식이 있다면 꼭 체크해봐야 할 기업이겠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고객사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오늘은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스토리 전해드렸습니다. 정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래반도체 상승률 앞서도 짚어보셨듯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H20 칩이 중국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모습인데 주목해야 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먼저 미래반도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1996년에 지금 설립되고 2023년 호스닥에 상장된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전문 기업으로서 주로 IT와 가전 그리고 전장 쪽으로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이 나타나면서 마감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 H20 칩을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 이제 허용됐다는 소식에 더 큰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H20 칩에 들어가는 HBM3의 주요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 재개가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이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속한 미래반도체 역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반도체는 지난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54억 원, 순이익은 91% 증가한 43억 원을 기록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된 바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실적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로 보여서 일단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반도체 올해 주가 흐름이 대체로 지금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 중인데요. 투자 전략 역시 삼성전자 사업 전망과 이익 흐름과 연동한 전략 수립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5월에 나온 것이 가장 최근 리포트였는데요. 미래반도체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3분기에 좀 위축될 가능성을 리스크로 지적했는데 투자자께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래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그 향방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락폭이 좀 눈에 띄었던 종목 바로 이오테크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일 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는 자사주 블록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메인마켓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 마감까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7.5%까지도 하락했는데 결국 이제 3.3%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발표됐는데 자기 주식 블록딜이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보유한 자기 주식 21만 7천여 주를 16일 정규 시장 시작 전에 4.7% 할인한 20만 2,989원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매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블록딜 규모는 441억 원으로서 회사 측은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를 목적의 블록딜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주가는 20만 6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이오테크닉스 주가는 7월에만 지금 26.6% 상승한 바 있는데요. 향후 반도체 주력이 될 수 있는 6세대 10나노 디램 원시와 HBM4의 이오테크닉스의 어닐링 장비와 그루빙 장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과 또 이제 신규로 SK 하이닉스 협력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도 과거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가 더 많았던 분기 실적 발표에서 지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또 2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0% 증가한 655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 위주의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중으로 이오테크닉스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종목이라는 점에서 오늘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규 투자자들에게는 오늘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시에는 저점 매수세가 가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가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이슈픽 심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이슈픽 오늘은 전력 설비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 센터발 수요 급증이 맞물려 전력 설비주들이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저커버그 메타 CEO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여럿 건설 중이라 밝히자 기대감이 더더욱 자극됐는데요. 전력 서비스 섹터 전체는 2.26% 강세 보였고요. 섹터 내에서 일진전기가 8%대, 제일일렉트릭이 7%대, 산일전기는 5%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라이스타드 에너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발
전력은 2035년 이렇게 현재의 10배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간밤 트럼프 대통령도 에너지 혁신 서밋에서 AI 에너지 인프라에 120조 원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죠.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돼 있는 K 전력 설비 섹터의 활약 주시해 보시죠.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직전에 저희 한경에서 낸 단독 보도가 전일장 로봇 섹터를 움직였습니다. 바로 로보티즈가 오픈 AI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기사였는데요. 해당 보도가 나오자마자 로보티즈는 급등 22%대 상승하며 89,6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로보티즈가 납품할 모델은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로 밝혀졌는데요. 사람이 동작을 보여주면 카메라와 센서 등을 통해 움직임을 학습하고요. 물건의 모양이나 위치가 바뀌어도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중 해당 모델을 국내 시장에 100여 대, 내년에는 200대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인데요. 단순 부품이 아니라 휴머노이드를 통해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로봇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이제 메타의 CEO죠. 저커버그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지금 어제 보시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좀 힘을 내준 모습입니다. 여기에 간밤에는 구글과 코어웨이브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짚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초지능 AI에 관련된 그 메타의 행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초지능 AI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AI로서 메타 그 CEO 저커버그는 초지능 AI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메타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지능 AI 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기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 여러 곳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수백 메가와트급인데 기가와트급은 오픈 AI와 오라클 등이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메타는 이것을 넘어서 몇 년 안에 5기가와트 규모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가와트급이라는 것은 결국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대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메타가 초지능 AI 연구소에 근무할 우수 인재 영입에 수억 달러를 투자 중인데 최근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으니까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I 스타트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서 결국은 AI 시대를 좀 선점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메타의 초지능 AI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향후에도 AI 데이터 센터 및 막대한 전력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여기에 대형 원전 또 SMR 같은 건설 수요 증가 기대감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AI 인프라주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슈픽 두 번째 내용이죠. 로보티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에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의 취재 결과 이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얼마나 남았다고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이것이 실적 측면에 바로 이렇게 도움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또 어제 정규 시장 마감 이후 애프터마켓에서는 한 4% 이상 하락한 17.7%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실적도 그렇지만 아직 이것이 뭐 정확하게 확정 공시된 것도 아닌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좀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로봇주 투자 전략은 성장성이 높은 대형 로봇 위주로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많은 금액을 일시에 투자해서 이것을 보유하기보다는 일부만 보유하고 있다가 이벤트가 다가오기 전에 투자 금액을 좀 확대하고 또 이벤트 당시에 이제 주가가 상승했을 경우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수익률 확보에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증시 모닝 브리핑 로보티즈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